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회장입니다. 금요일이네요. 벌써 금요일. 신납니까? 여러분 금요일 1교시 새벽 6시인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즐겁고 신나고 항상 좀 뭔가 흥미로운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들 즐겁고. 하여튼 우리도 같이 한번 또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잘 돼야지 저도 잘 되고, 저도 마찬가지 잘 돼야지 여러분 잘 되는 겁니다. 서로 윈윈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힘듭니다. 같이 윈윈하자. 서로 잘 되자는 겁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은 35살, 이 35살 이후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의 세 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동물적인 그런 본능을 거스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형성된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 맞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라는 본능을 거스르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파민이 솟구치는 자극적인 컨텐츠를 이 보고 싶다는 그 본능을 거스르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더라. 두 번째는 메타인지 능력이 높다. 그런 겁니다. 이 메타인지란 게 뭐냐? 자신이 아닌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제대로 모르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서 스스로를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죠. 세 번째는 자기 인지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자기 인지, 셀프 어웨어니스란데, 셀프 어웨어니스란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 특성 등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린다거나 상처받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적인 본능을 거스르고 메타인지 능력과 자기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메타인지 능력 아주 중요하네요. 자기 인지 능력, 이게 뛰어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천회장이 항상 기원할 테니까 모두가 뛰어나길 바라면서,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반도체 규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그 중국 매출이 1년 사이에 12조 원 이상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상반기에 중국 매출이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반토막이 났어요. 중국 경기 침체, 미국의 고강도 그 대중 수출 규제 여파 등으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현지 영업 활동이 위축된 결과라고 하죠.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그 중국 지역 매출은 17조 8,080억 정도인데, 지난해 상반기에 30조 4,620억 원과 비교했을 때 12조 6,540원 정도가 급감을 했어요. 41.5% 정도. 이렇게 삼성의 그 상반기 중국 매출이 17조 원대로 내려앉은 것은 2019년 17조 8,140억 원 이후로 4년 만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그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사이에 26.4%에서 21.7%로 4.7% 정도 하락을 했죠. 경기 침체와 고물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전 세계 주요 지역 매출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을 해도 중국 매출 감소 폭이 유난히 컸어요. 실제 올 상반기에 미주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국내 등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폭은 중국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중국 현지 법인의 그 실적도 지속적으로 꺾이는 추세예요. 상반기 삼성전자가 중국 내 법인에서 일으킨 매출이 6조 3,360억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정도 감소를 했고,
삼성이 반기 보고서에서 지역별 영업 현황을 공개한 2015년 이래로 상반기 중국 법인 매출이 10조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5월 상반기에 중국 현지 법인 합산 매출이 3조 8,820억 원에 그쳤는데 지난해 상반기 8조 240억 대비 매출이 51.6% 급감을 했고 반도체 경기 악화와 중국 내 첨단 장비 반입 제한 등 미국의 규제 강화 여파에 중국 수요가 부진을 겪은 영향으로 분석이 되죠.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니까 올해 1월에서 7월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250억 달러 가운데 이 대중국 수출액이 110억 달러예요. 전체 45%라고. 이 문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고강도 수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 내 반도체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랑 반도체 칩 수출 통제에 이어서 최근에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를 이제 제한하기로 했어요. 중국 반도체 경기가 위축될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현지 영업 활동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네요.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전제품을 원격 제한은 삼성의 스마트싱스가 있어요. 스마트싱스의 연결 생활 가전이 1,5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에어컨 전원 제어를 이용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있어요.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글로벌 생활가전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한 1,500만 대를 넘어섰고요. 삼성 가전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조명과 커튼 등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AI 기반의 에너지 절약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국내외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은 2014년 스마트싱스를 인수해서 다양한 가전을 연결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이제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재 글로벌 이용자는 2억 8천만 명인데 하여튼 이 연동된 기기는 1억 2,700만 대 달하고 이 가운데 스마트싱스에 연동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그런 수가 이번에는 한 1,500만 대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삼성의 관계자는 국내에서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삼성가전 비율은 2017년 이후 출시된 와이파이 탑재 가전 가운데 76%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가 가전제품 기능을 일일이 작동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실행하는 자동화 기능이 각광받다 보니까 사용자가 눈에 띄게 들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삼성 가전 이용자가 이제 스마트싱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자동화 루틴은 에어컨 전원 조작으로 조사됐는데 최근에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에어컨의 전원 조작을 자동으로 설정해둔 이용자가 많았다는 의미죠. 에어컨에 이어서 공기청정기 웰컴 케어 기능, 공기청정기 전원 조작 등의 루틴 이용 빈도도 높았고 이 웰컴 케어 기능은 위치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집 근처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이 같은 기능을 이용하면 공기 상태가 쾌적해지는 시점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 밖에 실내 공기질이 좋아지면 공기청정기 전원을 자동으로 끄는 기능, 요리를 위해서 인덕션을 켜면은 자동으로 후드가 작동하는 기능, 아침 출근 시 로봇 청소기가 자동으로 청소를 시작하는 기능 등등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삼성 스마트싱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매달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 지난달까지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 400회 이상 제공하는 등 새로운 기능을 현재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싱스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기획이요. 삼성전자랑 손을 잡고 가전제품의 실제 바닥 면적과 동일한 그런 러그를 제작을 해서 증정하는 비스포크 러그 캠페인을 현재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제일기획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서 대표 신혼가전인 냉장고, 세탁기, TV, 공기청정기, 의료관리기 등 7개 품목을 선정을 해요. 총 10종류의 그런 러그를 제작을 했고 이 러그의 크기는 각 제품의 실제 바닥 면적과 같습니다. 그 제품의 상세 규격이 표기되어 있어서 줄자 없이도 실제 공간에서 가전제품을 배치했을 때 동선이나 구조를 이제 미리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총 10종의 그 러그 중에 5종은 각 제품의 외형 디자인을 반영을 해가지고 해당 제품을 구입했을 때 실내 공간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나머지 5종은 Z세대에서 인기가 높은 디자인 브랜드죠. 드롭으로 협업한 디자인을 정리해서 인테리어 기능을 강화를 합니다. 비스포크 러그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다가 제품 구입을 원할 경우에는 러그에 부착된 D2C 태그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럽니다. 제1기획 강기자는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고 가구당 주거 면적이 비교적 좁은 편이다 보니까 신혼부부 등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디자인이나 기능 못지않게 크기와 면적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번 캠페인 아이디어를 착안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좀 보니까 이번에는 뭐 진짜 구조대가 올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죠. 자신이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고 밝힌 30대, 개인 투자자가 있어요. 김모 씨가 2차 전지 인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다. 2차 전지 인기가 가라앉은 것 같다. 그래서 개미들이 반도체주를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2차전지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부터는 삼성전자를 쓸어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겁나는 거예요. 이거. 개인들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제 개미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증권가는 2차전지 투자 쏠림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른 종목으로 현재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이날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이달 들어서 1일에서 16일 개미들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이 기간에 8,411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앞서서 2차전지 쏠림 행성이 극대화됐던 지난 7월 전반기 3일에서 14일 LG엔솔이 한 2,772억, 7월 후반기 17에서 31일 포스코홀딩스 4조 3,759억, 각각에서 순매수액이 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요.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쏠림 완화에 따라서 이 반도체 대표주 삼성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대 직장인 채모 씨가 지금 삼전이 주가 6만이지만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게 투자할 생각은 없지만은 지금 투자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서 투자했다 뭐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해요. 뭐 그런가 하면은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20대 중반의 투자자 박모 씨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지금 매수세가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고 강조를 합니다. 2차전지 쏠림 완화 구간에서 헬스케어랑 소프트웨어, 화장품 등 연초 이후에 이런 소외주를 중심으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2, 4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하반기하고 내년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럽니다. 하반기, 내년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외국계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AI 반도체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 그 반도체인 HBM3를 공급할 수 있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을 거론하는 등 반도체에 관심을 나타내요. 현재 HBM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삼성하고 하이닉스뿐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향후 HBM 반도체 주 공급처가 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AI 서버에 쓰이는 HBM과 D램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삼성의 노력이 계속될 거라고 보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요 비중 확대를 합니다. 비중 확대. 목표 주가 각각 95,000원, 17만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다만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도 삼성은 참 비실비실되죠. 현재 6만 전지에 머무르는 등 답보 상태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삼성은 지난 10일에는 1.3%, 11일에는 0.7%, 14일에는 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상당히 안 좋다. 주가는 상당히 비실비실 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뭐 삼성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고공행진이에요. 왜 그러죠? 기대치는 겁내 높은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더라.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지금 보니까 그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괴리감이 크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15일 이내에
뭐 모건 스탠리에서는 삼성전자 한 방 터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좀 한 방이 아니라 한 10방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냅시다. 쫄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천천히 갑시다. 느긋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좋은 일 가득하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